예전에 이제 뭐 약식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약하고 음식은 이제 그 뿌리가 같다, 근본이 같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음식으로도 치료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음식은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에너지적 밀도 내지 농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은 그걸 좀 더 고농축으로 만든 거고. 근데 음식은 뭐가 무섭냐?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밥을. 지금 제가 크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체질, 알러지, 그다음에 NK,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검사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 정보들 간에 서로 약간 모순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체질상으로는 나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알러지가 있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정보의 위계를 설정을 하는데 체질 정보를 제일 1단계로 놔요. 그 다음에 알러지 정보를 2단계, 그 다음에 NK, 그 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놓거든요. 순서를.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질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반론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정보가 아닌 거예요. 내 정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체질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히 정교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알러지나 뭐 NK나 에너지는 내 개인화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더 잘 맞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일반론 정보보다는 개인화된 정보가 좀 더 상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순될 때는 상위 정보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체질에서는 맞다고 나왔는데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거를 먹는 것보다 안 맞는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거나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더 음식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땐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먹는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단백질 성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육류 섭취를 절대 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쪽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게 맞는 말이지?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육류를 안 먹으면 이제 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식이 잘 맞는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으로 치면은 태양인, 그리고 팔체질로 치면 금체질이라고 하는데, 이 체질 분들은 채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육식 끊고 채식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야 하는 분들은 이쪽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사상으로 치면 태음인, 그리고 팔체질로 치면 목체질에 해당되는 분들이 육식파거든요. 이분들은 고기 끊고 채식하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분들은 육식을 하는 게 좋은데 채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대신에 육식을 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육식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삼겹살처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먹는 게 좀 더 좋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점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금체질이고 채식이 잘 맞는 사람이어도 너무 그 단백질 섭취가 안 된 상태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단백질을 육류라도 체질적으로는 안 맞다 하더라도 일부 섭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필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에너지 테스트를 제가 좀 상위 정보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정보에는 시간이라는 변수도 다 감안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한 번 맞는 음식은 쭉 맞고 안 맞는 음식은 쭉 안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알러지 검사에서 10개 중에 4개 없어지고 이 남은 6개는 평생 안 맞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4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을 때는 나한테 안 맞고, 알러지가 없어지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체질은 기본적으로 그냥 쭉 간다는 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알러지는 약간 가변적인 거고, 에너지는 좀 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정보에서는 안 맞다고 나왔는데 에너지상으로 맞다고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앞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에너지상으로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고려를 하면 나한테 정말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를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절차도 번거롭고 뭐 다 하려면 비용도 좀 들고 하긴 하는데 애지간히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도 살려면 살 수는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다 잘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어떤 암 환자분들 혹은 뭐 암 환자는 아니더라도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서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뭐 암 환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제 환자분들 중에 암은 아니지만 몸 민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나누는 정보를 다른 데서 잘 못 접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를 갖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정교하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그동안 내가 뭐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먹었는데 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뭐 잘못 알고 했던 게 많았네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하고 이렇게 바꿨더니 와 그동안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몸이 차갑던 게 따뜻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약식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약하고 음식은 이제 그 뿌리가 같다, 근본이 같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음식으로도 치료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음식하고 약하고 비교를 하자면 음식은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에너지적 밀도 내진 농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은 그걸 좀 더 고농축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은 확 좋아지고 안 들으면 확 나빠질 수 있는 게 약인 거고 음식은 좀 더 잔잔하게 가는 거죠. 좋아도 뭐 조금 좋아지니까 못 느낄 수 있고 나빠져도 조금 나빠지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은 뭐가 무섭냐?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밥을.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좋은 건 많이 좋아지겠지만 안 맞는 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음식 관리가 약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잘 맞고 안 맞는 음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총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음식은 종류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시간. 그러니까 뭐 빨리 먹는 것보단 천천히 먹는 게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건 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시점,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은 뭐 아침을 굶어라, 그리고 뭐 저녁을 가볍게 먹어라, 뭐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보통 점심은 좀 먹어도 어차피 우리가 오후에 활동하면서 많이 에너지를 소진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녁은 가볍게 먹거나 굶거나 하라고 권장되는 데가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의견이 분분한 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아침은 오히려 굶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가볍더라도 조금 먹는 게 보통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아직 덜 깨어난 거죠.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화기가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을 너무 무겁게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죠. 근데 또 오전에 특히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육체를 쓰더라도 이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을 오전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 공급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를 막 갖다 써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한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오히려 그걸 해독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아침을 굶으면 내 몸 안에 정말 필요해서 저장해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쓰다 보니까 몸이 자꾸 소진이 돼요. 그래서 오전에 써야 되는 에너지의 양에 비례해서 아침 식사는
가볍고 편하게 하되 약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은 이제 좀 충분히 드셔도 괜찮고 저녁은 저도 가볍게 먹거나 혹은 안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보면은 확실히 속이 편하고 이 저녁을 안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녁을 먹거나 혹은 특히 늦게 먹으면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밤새 회복해야 되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수면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은 좋고 근데 정 배고파서 힘들다 그러면 뭐 가벼운 선식이나 뭐 그런 걸로 가볍게 그리고 시간대를 가급적이면 저녁 6시 전에 웬만하면 8시 이후엔 드시지 마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조리법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돼지고기도 삼겹살로 구워 먹는 것보단 수육으로 삶아 먹는 게 더 좋고 토마토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좋다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음식마다 이제 다 다르기는 할 텐데 보통 화구이 형태보다는 이 수비드 형태, 즉 물로 삶아서 먹는 게 보통은 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별차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종류인데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체질과 알러지, 그다음에 NK 세포 기준, 그다음에 에너지 기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걸 먹는 것보다 안 맞는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양, 시간, 그다음에 시점, 그리고 속도, 조리법 이런 것도 이제 두루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앞으로 환자분들께서 음식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